12월 5일 장전 시황 및 보유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한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유튜버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 아닌 저의 매매, 일지, 복귀 혹은 예습 영상이라는 점 좀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12월 4일, 그러니까 3일날 저녁 10시 20분경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죠. 그 이후의 여파로 어제 주식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치 테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 종목들이 조선주와 남부 경험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정치적인 부분, 그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장이 전날 내렸어요. 미국장이 대부분의 이 트럼프 관련주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위주로 전부 다 내렸다는 부분을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테마, 정치 이슈,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내렸는지 아니면 미국 종목들이 내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상을 조금 하자면 거의 이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은 거의 뭐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면 올라가는 시장, 외국인들이 조금만 팔면 내려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시장과 좀 연동성이 있다.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영향이 좀 많이 간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부터 시작해서 방산 드론, AI 관련주, 코인 다 내렸는데요. 다 내렸는데 오늘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으나, 오늘 보시면은 미현물에서 대부분의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지정학적인 것보다는 미국을 따라간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가 쉽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 플레이에 너무 집중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저는 어차피 국내 시장의 뉴스 자체를 전체적인 테두리만 이해를 하는 편이지 그렇게 근거 자체를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믿는 부분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미국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한다. 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편파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끌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실 때도 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선 관련주, 남북 경험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전에 있었던 트럼프 순환매에 대한 부분, 재건 방산 드론 3개 섹터를 고정 매매하겠다, 이런 내용은 저의 매매 스타일이니까요. 앞전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건지 앞전 영상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12월 일정의 섹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항공 스페이스X, 원전, 워싱턴 해동, AI 자비스, 이제 구글 관련주, 이런 AI에 관련된 대거 일정들이 지금 12월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를 기반해서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따라가려면은 여기 관련주 섹터 중에 2번 보이실 겁니다. 이런 2번들이 지금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다시피 단타 가능하고, 물려도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물려가도 결국에는 모아 가시는 매매를 하신다면 결국 추세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월 4일 국내 시장은 생각보다는 낙폭이 크게 심하진 않았고요. 저는 이게 계엄령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안 된다면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지만, 이게 제대로 문제가 됐다면 오늘 12월 4일 국내 증시가 5%, 6% 이렇게 막 하락을 했겠죠. 다행히도 해프닝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후폭풍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후폭풍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다. 뭐 한다고는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고요. 그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또 무슨 발언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뭐 어떤 뜬금없는 뜬금포를 날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야당 쪽 민주당을 또 그 공격하는 그런 깜짝스러운 발표를 또 해버리게 되면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스피 그쪽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정부가 중간에 그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RP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부터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이제 달러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좋은 취지로는 그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주 단기 혹은 중단기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가 그 탄핵되면서 민주당으로 새로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그 문정부가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거의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 유동성이 말 그대로 무제한이기 때문에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세금을 내거나 뭐 무엇을 막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코인이 제일 먼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을 합니다. 또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이때의 시기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식시장을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주시면은 얼마만큼 상승을 했냐 그거를 뭐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이후로 나쁜 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자 제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극도에 달해지고 뭐 인건비나 여러 부분이 또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게 그 지금 자체로는 어떻게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추후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좋은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윤 대통령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대국민 담화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떤 반전 카드를 들고 나올지 아니면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그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 쪽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정치 테마주가 어제 뭐 관련해서 상한가가 1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안 따라잡았으면 하는 그런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 내용을 좀 적어놨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조금씩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고 또 미국 3대 지수가 오늘 또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뭐 전체 종목이 골고루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내 증시에 좀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다. 단 미국 한보 안보 문제를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은 악재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안보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코스닥에서도 어제 장 초반에는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전부 매도세로 전환되고 기관이 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금 주가를 방어하고 있고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관세는 뭐 언급된 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언제 언급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금 보유를 좀 늘려놓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더 무서운 거는 트럼프의 한마디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은 2% 3%가 아닌 5, 6% 이상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에 닥치고 있는데 뭐 정치적 리스크, 그 다음에 엔캐리 자금 이탈 우려, 환율이 좀 그래도 좀 다행인 게 1,450원까지 갔다가 1,410원으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좀 안정화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게 1,400원대 밑으로 떨어져서 한 1,300원대 초반 1200원대 후반 정도가 돼야지 좀 안정화가 될 건데 1400원대 그대로 간다 이거 되면은 당분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부가 무제한 공급한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이어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관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이탈이 계속적으로 심해져 가고 있고 달러는 강세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점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장은 빅테크 위주 반도체, TSMC, 엔비디아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과 마찬가지였는데요. 빅테크 위주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 트럼프 트레이드도 소형주가 막 내렸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 게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소형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지수도 트럼프 관련주, 소형주들이 반등이 나올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테마성 매매를 유지하되 단기로만 좀 접근을 하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만약에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 저평가 종목을 좀 찾기 시작할 겁니다. 좀 매매 포지션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테마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테마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어떤 저평가된 종목을 묵묵하게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언급을 해놨고요. 미연물은 전체적인 상승이 나왔고, 미선물은 장후 흐름을 조금 있다가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 기타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적어놨는데, 이제 리튬 부분이 2차전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미국 쪽, 그 다음에 세계에서 리튬이 공급 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격 자체가 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자꾸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 추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에코프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떤 식의 반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그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거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추세대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알아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보세요. 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좀 다르죠.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가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상향 추세로 바뀌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LG에너지솔루션의 차트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에코프로는 2차 전지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 중심에서 지금 구도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스페이스 X, 원통 배터리 공급 이런 부분과 테슬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로봇 이런 쪽으로 지금 같은 2차 전지 그 배터리 쪽이더라도 에코프로와는 좀 다른 길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2차 전지를 희망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에코프로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면서 좀 암시를 하는 거죠. 저도 이 종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되면 저평가 종목을 찾을 것이다. 이게 LG에너지솔루션과 좀 연동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장중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